이진수 바이너리 넘버는 0하고 1 두 가지만을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퓨터는 전압을 이용해서 숫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전압이 낮고 높고, 그러니까 0과 1 두 가지 상태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그랬죠. 대신에 0, 1 이 비트를 여러 개 나열을 해서 더 크고 복잡한 정보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진수 설명하는 건 꽤 수학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코딩하면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강의가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100% 이해를 뭐 하시면 좋겠지만,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코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번 강의를 봐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또 어느 틈엔가 이진수는 뭐 이런 건가 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구나, 뭐 이게 머릿속에 자리 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 이제 비트 연산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 강의에 비트 마스크가 나와요. 이 두 가지는 실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뭐 게임 만든다, 그 다음에 혹은 숫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뭐 시뮬레이터를 만든다, 뭐 딥러닝에 필요한 엔진을 만든다, 뭐 이럴 경우에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강의는 뭐 코드보다는 뭐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띄워놓고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가급적 손으로 적으면서 따라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타이핑하는 형태보다는 손으로 적어주는 걸 보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별도로 녹화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 그 다음에 뭐 이진법, 십진법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진법에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십진법은 0,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숫자를 사용하죠. 지금 0에서까지 0부터 9는 숫자 10개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를 하나 더 더한다면, 9에다가 숫자를 하나 더 더한다면은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0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11, 12 이런 식으로 1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자, 이때 12라는 것은 10의 1제곱 더하기 0, 그 다음에 10의 1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가 있죠. 조금 더 큰 숫자를 생각을 해볼게요. 337이라고 하면은 300 더하기 30 더하기 7일 거고, 이때 300은 100에 2제곱 곱하기 잠시만요. 곱하기, 아이고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네요. 곱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10의 1제곱 곱하기 3 플러스 10의 0제곱 플러스 곱하기 7,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10의 2제곱은 100이고 10의 1제곱은 10이고 10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어떤 숫자든지 그 숫자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입니다. 그래서 337 이렇게 됩니다. 이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요 삭간 모양 기호 있죠? 이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울 땐 제곱을 의미한다고 배웠었는데, C 언어에서는 그 제곱 오퍼레이터가 없어요. 얘기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곱 오퍼레이터가
없고 파워 함수 같은 걸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요 삿갓 기호는 뒤로 가면 비트와이즈 연산자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제곱의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석 안에 들어있죠. 보통 수학적인 내용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오퍼레이터의 삿갓 기호하고 여기서 설명드린 건 차이가 있다라는 거 혹시 실수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진수 볼게요. 십진수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진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는 숫자를 0하고 1 두 가지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 자, 해볼게요. 0, 1.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아까 십진수에서는 9 다음의 숫자를 표현할 때 다른 숫자가 없으니까 자릿수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0을 붙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진수도 자릿수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0을 붙여요. 그러니까 요게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풀었으면은 2의 1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0제곱 곱하기 1이 됩니다. 0이 됩니다. 0. 자,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요 1은 여기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 0은 여기서 왔고요. 그 다음에 요 1은, 이게 1제곱할 때 1은 요 자리가 지금 두 번째 자리죠. 두 번째 자리여서 2에 1제곱을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0, 2에 0제곱할 때 0은 요 자릿수, 이게 첫 번째 자리라서 2에 0제곱을 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은 강의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십진수에서 제가 10의 0제곱, 10의 1제곱 이렇게 분해해서 설명드린 거 있죠? 그거 다시 보시고 이진수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해볼까요? 10에 10에다 2를 더하면은 두 번째 자리에 1이 하나가 더해지겠죠? 11은 2에 1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에 0제곱 곱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게 계산을 해보면 2고요. 요게 계산을 해보면 3이죠. 자, 그래서 십진수하고 이진수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얘기 나온 김에 자, 이번에는 11에다가 다시 또 2를 더해 볼게요. 이진수 11에다가 2를 다시 더하면은 자, 11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하려면은 자, 플러스 2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1 더하기 2를 하면은 아까 보니까 10이었죠.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 자릿수는 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진수에서 더하기 할 때 그 다음 자리로 넘길 때 이렇게 적었던 거 기억하시죠? 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1, 1,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겠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가 0이 되고 다시 여기가 1이 오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진수 계산과 거의 동일해요. 다만 숫자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릿수가 좀 빨리 늘어나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십진수 배우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손가락이 10개여서 십진수를 사용한다라는 설이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진수에서 1 더하는 법, 더하기는 뒤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강의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지루한 게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조금 지루하고 여러분들 좀 불편하신 걸 감수하고서라도 좀 길게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방법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십진수를 사용하니까 십진수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진수 뭐 1024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이진수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이진수로 저장되어 있던 숫자를 우리한테 다시 출력해서 보여줄 때는 10진수로 바꿔서 보여주겠죠. 물론 이진수를 그냥 출력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을 할 때도 이진수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은 10진수를 쓰고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니까 그 변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진수를 출력하는 방법 등등은 제가 앞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고, 10진수, 이진수, 10진수 변환 중에서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예제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티저 그러면 4바이트 이제 슬슬 아마 외워지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반복을 드려가지고. 그러면은 4바이트다 그러면은 48에 32, 그래서 총 32비트죠. 그 얘기는 이진수 자릿수가 32개란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4바이트 인티저지만 이제 강의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 때는 그 32개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너무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정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 0101 1110, 자, 이런 이진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8비트, 1바이트짜리 인티저 정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볼 때, 자, 우리가 요게 2의 0제곱짜리, 2의 1제곱짜리, 2의 2제곱짜리, 3제곱짜리, 4제곱짜리, 5제곱짜리, 6제곱짜리, 7제곱짜리라는 거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10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2의 7제곱 곱하기 0 플러스 2의 6제곱 곱하기, 이번엔 1이죠. 이게 6제곱짜리에 보면 숫자가 지금 1로 돼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2의 5제곱 곱하기 0. 자, 이 0은 여기서 왔고, 그 다음에 이 5는 여기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2의 4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의 3제곱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의 2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의 1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의 0제곱 곱하기 0.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자릿수하고 그 다음에 요 제곱 붙이는 거하고 뒤에 붙는 숫자가 여기서 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규칙성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2의 7제곱은 128이에요 128이고 2의 7제곱을 해보셔도 되고 계산기에 한번 입력해 보셔도 됩니다. 128 곱하기 0 플러스 64 곱하기 1 플러스, 그 다음에 64를 다시 2로 나누면 32죠. 2의 5제곱은 32 곱하기 0 플러스 2의 4제곱은 16 곱하기 1 플러스 2의 세제곱은 8 곱하기 1 플러스 2의 제곱은 4 곱하기 1 플러스 2의 하나 제곱은 2 곱하기 1 플러스 2의 0제곱은 1 곱하기 0.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줄여볼게요. 128 곱하기 0은 0이고 0은 뺄게요. 그 다음에 64 곱하기 1은 64, 그 다음에 32 자리는 0이니까 넘어가고 16자리가 1이 있고, 그 다음에 8자리가 있고 4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1자리는 0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싹 더하면은 70, 80에다가 88, 92, 94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진수 01011110은 9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단순 작업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 번 하시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전자과 그다음에 전기회로 뭐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여러 번 하시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뭐 여러 번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지금 한번 손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개념이 있으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념이 자라나서 언젠가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거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죠.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답이 94가 나왔는데 조금 이따 배울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으로 94를 다시 이진수로 바꾸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94를 이제 지금부터 배울 방법으로 이진수로 바꿔봤더니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다른 숫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십진수 148을 이진수로 바꿔볼게요. 데시멀 to 바이너리. 자, 십진수 128을 바꿔보겠습니다. 방법이 쉬워요. 148을 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2로 나누면은 몇이죠? 7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가 0이란 뜻이에요. R0. 여기서 R은 remainder,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48을 2로 나누면은 74가 나오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 다음에 74를 다시 2로 나눠볼게요. 나누면은 37이 되고 R0, remainder 다시 0이고, 그 다음에 37을 다시 2로 나누면은 이번에는 몇이 나오죠? 18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죠. 드디어 나머지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8을 다시 2로 나누면은 몫이 9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죠? R0. 그 다음에 9를 다시 2로 나누면 4가 되고, 이번에는 나머지가 1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4를 다시 2로 나누면은 2가 되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 다음에 2를 다시 2로 나누면 1로 되고, R을 0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을 2로 나누면 이제 0이고 R이 1이 됩니다. 여기 나눈 값이 0이 되니까 더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종료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숫자들을 모아요. 여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읍니다. 1, 0, 0, 1, 0, 1, 0, 0이 되죠. 그래서 십진수 148을 이진수로 바꾸면은 1001, 0100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손으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셨나 확인하시는 방법이 아까 해본 십진수를 다시 이진수로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이진수를 다시 십진수로 바꿔서 148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 방법 좋거든요. 그래서 C 프로그래밍 좀 익숙하시고, 그 다음에 포문이나 뭐 파일문 쓸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코드로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반복문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한번 148을 사용을 해볼게요. 148을 이진수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2에 뭐 몇 제곱 숫자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148보다 작은 걸
찾는 거예요. 자, 2에 어떻게 하냐면은 2의 0제곱은 1이고 2의 1제곱이 2고 그 다음에 4, 8 곱하기 16, 32, 64, 128, 256 그 다음에 512, 1024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겠죠. 자, 이 숫자들 중에서 128보다 가장 128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를 찾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쭉쭉 찾아 나가다 보면은 위에서부터 큰 숫자부터 찾아요. 큰 숫자부터 찾아요. 이번엔 높은 숫자부터 찾는 거죠. 쭉쭉 내려오다가 148이 128보다 크구나 이거 알 수 있죠. 크거나 같구나. 자, 그래서 148이 128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제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한 줄은 256보다는 작다라는 게 하나가 숨겨져 있겠죠. 그러면은 128 자리는 그러니까 2의 7제곱 자리가 1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128은 2의 7제곱이고 이 얘기는 8번째 자리가 되겠네요. 이진수의 8번째 자리가 1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148에서 지금 128 있죠? 128을 빼요. 그럼 22죠. 22고 22 128 다음에 64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64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자, 코드 정리 잠깐 하고요. 같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는 yes였고 yes. 다음에 no란 얘기는 64는 2의 6번째 자리니까 6 더하기 1 7번째 자리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반복할 텐데 지루하시면 몇 초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 또 20이니까 22 32보다 크거나 같은가? 아니죠. 이렇게 그러면은 32 64 살렸어요. 64 32 다음에 6번째 자리가 0이다. 6번째 자리 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2 16보다 크거나 같냐? yes죠. yes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16은 2의 4제곱이니까 5번째 자리가 1이다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20 마이너스 16은 4가 됩니다.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4 가지고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4가 그 다음에 16 밑에 자리가 여기 8이죠. 8 다음에 그럼 노우죠. 노우니까 8은 2a 3제곱이니까 네 번째 자리가 0이다 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8, 4. 그 다음에 4가 나오네요. 다시 4를 넣었을 때 4가 4. 이건 yes죠? 그러면은 4는 2의 2제곱이니까 세 번째 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1이 되죠. 1. 그리고 4를 4에서 빼면 0이 되죠. 지금 요 4에서 요 4를 뺀 거죠. 0이 되죠. 그러니까 끝. 네, 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8번째 자리가 1이고 7, 6, 그 다음에 5번째 자리가 1, 그 다음에 4번째 0,
1. 그 다음에 2번째하고 1번짜리는 둘 다 0이죠. 남은 게 없으니까 0.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1001, 010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 되시면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손으로 또 한번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십진수와 이진수 사이에 변환하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진수에서 더하기 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진수끼리 더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4비트짜리 이진수 두 개를 한번 더해 볼게요. 0110 하고 그 다음에 0111 이거 두 개. 그래서 110은 이게 십진수에서는 6이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6이고 그 다음에 얘는 7이에요. 두 개가 숫자 하나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면은 두 개 더하면 1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13이 나오나 한번 해봅시다. 이진수 더하기를 해볼게요. 자, 가장 아랫자리부터 하면 되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0에다가 1 더하면은 1이고, 그 다음에 11이니까 이 다음 자리로 하나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1 세 개나 되네요. 그래서 요거 더하면은 10이 되고, 그래서 여기 하나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넘겼는데도 하나가 남으니까 여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100이니까 1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해보시면 요게 십진수로 10장, 13이라는 걸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양의정수 이진수를 가지고 했죠. 부호가 없는 거, 양의수, 양의정수, 0 또는 양의정수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음의정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 5라는 주석이 풀렸으니까 다시. 자, 마이너스 5라는 10진수가 있을 때 얘를 이진수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이너스 5 중에서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이 숫자 5만 이진수로 바꿔요. 그래서 숫자 5만 이진수로 바꾸면은 0000 010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취해요. 보수, 한글로 적어 드릴게요. 보수, 그 다음에 영어로 컴플리먼트. 어렵지 않고요.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111, 10, 10이 되겠죠? 보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를 더해요. 1111, 10, 1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진수 마이너스 5가 돼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양의정수 5를 이진수로 바꾸면서 00000101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 그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맨 앞에 있는 0 있죠. 요거는 사실은 그 숫자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부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진수에서 unsigned 말고 signed 인티저일 경우에는 맨 앞에 숫자 하나를요, 맨 앞에 숫자 이진수 하나를 이 숫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표현할 때 써요. 그래서 0이면은 양수 또는 0, 그 다음에 1이면은 음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가 0이죠. 제가 양의 정수 5를 이진수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요 앞에 숫자 0이 그냥 앞에 숫자가 작아서 0이 된 게 아니고 맨 앞에 0은 부호가 그 파지티브 양의 정수여서 0이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수로 바꿔버리면 요 부호가 같이 바뀌죠. 그래서 111, 101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더해줍니다. 2를 더해주는 이유는요. 그 숫자 0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숫자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 두 가지 숫자로 표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0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양의 정수 개념에서 0이라면은 맨 앞에 숫자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000, 0000. 요게 0이겠죠? 그 다음에 그 네거티브 제로를 그 0000을 보수를 취하면요 1111, 1111이죠. 그렇죠? 근데 보수를 취하는 데서 끝나면은 0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음의 정수일 때는 여기다 2를 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1 더하면 어떻게 되나? 그 오셀로 이렇게 패 뒤집히듯이 이게 다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2를 하나 더하면서 지금 여기서 그 보수를 취한 다음에 끝에 2를 하나 더 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더해서 싹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은 음의 정수로서 0을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에 2를 하나 더 더해서 결국 000000이 되니까 양의 정수로서 0을 표현하는 것과 음의 정수로서 0을 표현하는 것 두 가지가 같아져요. 이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왜 마지막에 1을 더 더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은 자, 요게 그 이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의 정수를 다시 음의 이진수로 표현이 된 음의 정수를 다시 십진수로 바꾸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좀 지우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1, 1110이라는 부호가 붙을 수 있는 이진수 정수예요. 그러니까 사인드인 거죠. 사인드 인티저예요. 8비트짜리 사인드 인티저입니다. 앞에 딱 보니까 숫자가 1이에요. 숫자가 1이죠. 이 얘기는 음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는 먼저 보수를 취해요. 그래서 2를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꿉니다. 그럼 0, 110, 0001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해요. 그러면 0110에다가 00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숫자를 십진수로 바꾸면은 98이 나옵니다. 98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부호가 음수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마이너스 98이 됩니다. 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요 마이너스 98을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마이너스 5를 그 이진수로 바꾸는 거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사인드 인티저 8비트짜리 사인드 인티저로 바꾸는 거 설명드렸죠. 그 방식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바꿔보시고 그걸 다시 이렇게 바꿨을 때 1001, 1110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바꿔보시고 이러면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인드랑요 SIGNED unsigned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 설명드린 거 요거 얘를 unsigned 인티저라고 생각을 하고 변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 2에
7제곱짜리, 그러니까 128 더하기 뭐뭐뭐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얘를 사인드라고 생각을 하면은 맨 앞에 있는 숫자 1이 그 숫자가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부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지루하겠지만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1001, 1110을 사인드라고 가정을 하고 변환을 하면은 2의 7제곱 곱하기 1 플러스 7, 6, 5, 4 2의 4제곱 곱하기 1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3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의 2제곱 곱하기 1 플러스 2의 1제곱 곱하기 1 플러스 0이죠. 플러스 0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128 플러스 16 플러스 8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됩니다. 꽤 큰 숫자가 나왔죠. 요 숫자하고 마이너스 98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진수라도 사인드로서 십진수로 바꾸는 거하고 언사인드로서 십진수로 바꾼 거는 이런 부호 문제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나요. 그래서 그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실수 플로팅 넘버 변환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 강의에서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변환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 실수 표현 방식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면은 실수 변환도 설명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내가 생각한 거 하고 맞춰봤을 때 비슷한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은 실수 변환하는 과정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그 자릿수하고 그다음에 숫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이 지금 설명드린 방식하고 유사하게 저장이 되는데 이제 그걸 변환할 때 고려해야 될 게 그 플로팅 포인트의 위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다시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연습 문제 준비했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대강 뭐 정확히 머리에 와닿지는 않지만 뭐 이진수, 십진수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진수는 좀 이렇게 되고 이런 개념만 머리에 들어오시면은 이번 강의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좀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좀 느리고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진수, 십진수 변환 과정이 이제 다음 강의 비트 연산자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비트 마스크 이해할 때도 꼭 알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십진수와 이진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개념도 설명을 드렸고 혹시 이렇게 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 준비해 놨으니까 녹화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고 또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쉬웠고요. 그다음에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진수끼리 더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고 이때는 unsigned,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음의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크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타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unsigned냐 signed냐에 따라서 같은 이진수더라도 10진수로 바꿨을 때 다른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변화는 그 플로팅 포인트의 표현 방식의 특징 때문에 이제 실수 하나가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표현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복잡하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뭐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는 더 이해하고 싶어요, 실수도 알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오늘 이제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자료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뭐 충분히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도 제공을 해드렸고 한 번씩 손으로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